죽어! 다 같이 죽자고! 남자가 주사기를 여자에게 찔러 넣으려 했습니다. 여자는 몸을 낮추며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새벽 5시. 서울의 거대한 종합병원 지하 체육관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텅 빈 도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매트 위에서 한 여성이 정확한 동작으로 낙법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쿵, 쿵, 쿵. 몸이 매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20년 전 그날처럼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무게중심을 정확히 잡으며 상상 속의 상대를 맺히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는 어느새 10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죠.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20년 전 올림픽 경기장이 떠올랐어요. 금메달을 목에 건 그날. 태극기가 올라가던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었죠. 하지만 지금 50대 초반의 그녀는 더 이상 그 경기장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후. 깊은 숨을 내쉬며 혜진은 동작을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유도복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가리켰어요. 혜진은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죠. 근육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혜진은 준비해둔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혜진 부원장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하루를 시작했어요.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죠. 부원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간호사 김 선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 선생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밤 응급실은 어땠나요? 폭행 피해자가 2명 들어왔어요. 한 명은 가정폭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묻지마 폭행이었죠. 김 간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혜진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피해자분들 상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부원장님이 만드신 폭력 피해자 전담팀이 잘 대응해 주셨어요.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3년 전 그녀가 이 병원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서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혜진은 회진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차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돌았죠. 그러다 한 환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 환자분은? 어제 새벽에 실려왔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이에요. 젊은 레지던트가 설명했죠. 혜진은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향정신성 약물이네요. 처방전은?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구한 것 같아요. 혜진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최근 병원 약품 도난 사건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옆에 있던 정형외과 과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지난달에만 3번째예요. 보안을 강화했는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혜진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혜진은 의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혜진 부원장님. 저는 의료 전문 기자 김수민입니다. 수민이 명함을 건넸어요. 혜진은 명함을 받아 확인했죠. 병원 폭력 실태에 대해 취재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늘고 있어서요. 부원장님이 폭력 피해자 전담팀을 운영하신다고 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폭력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그들의 상처,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공포. 좋아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인터뷰하겠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부원장님이 유도 선수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순간 혜진의 몸이 살짝 경직됐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가능하면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민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셨잖아요. 그런데 왜 의사가 되신 건가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보였죠.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상을 봤어요. 제 부상도 동료들의 부상도요.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죠.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치료하고 싶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경기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오면서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폭력 피해자 전담팀을 만드신 거군요. 네. 제가 가진 두 가지 능력을 모두 사용하고 싶었어요. 의사로서 치료하고 운동선수로서 보호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의국문이 벌컥 열리고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부원장님, 응급 환자입니다. 약물 쇼크 환자가 왔는데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의료진을 공격하고 있어요.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따뜻했던 의사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수민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취재 차원에서.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세 사람이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면서 혜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죠.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응급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의사가운 아래에서 20년 동안 단련된 근육이 긴장했죠.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하자. 나는 의사다. 그리고 혜진이 응급실 문을 열었어요.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다. 병원 지하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작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쫓고 있었어요. 박혜진 부원장. 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훔친 병원 출입 카드가 들려 있었죠. 드디어 때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독백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 혜진이 응급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혁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3년 전. 그때의 그는 이 병원의 인턴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꿈을 안고 들어온 28살의 청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끝없는 야근, 선배들의 괴롭힘,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압박감. 최준혁. 또 실수야. 이러다가 환자 죽이겠어. 선배 의사의 고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준혁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약품 보관실에 손을 댔어요. 진정제 한 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잠시만이라도 편해질 수 있어. 하지만 한 알은 2알이 되고 2알은 10알이 되었죠. 어느새 준혁은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준혁이 약물에 취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간 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메스를 놓쳤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살았지만 큰 부상을 입었죠. 이게 뭐야? 약물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병원장실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박혜진 부원장.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준혁 인턴은 향정신성 약물을 상습 복용하고 있었어요.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단지 변명하지 마세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혜진의 단호한 말에 준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의사 면허, 미래, 그리고 자존심까지. 현재로 돌아온 준혁의 눈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박혜진. 당신이 나를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주사기 여러 개와 약병들이 들어 있었죠. 모두 병원에서 훔친 것들이었습니다. 이 약들이 뭔지 알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겠지? 준혁은 주사기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투명한 액체가 주사기 안에서 흔들렸죠. 그의 휴대폰에는 혜진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를 관찰하며 기록한 것이었어요. 매일 밤 11시 지하철로 퇴근. 항상 같은 경로, 같은 시간. 준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아직 시간이 있었죠.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민이었죠. 수민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혜진 부원장.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분이 있어서 다행이지. 준혁의 이마에 핏줄이 올라왔어요. 대단하다고? 그 여자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민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수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인가? 수민이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준혁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의 발이 빈 캔을 건드렸고 작은 소리가 났죠. 딸그랑. 수민이 휙 돌아봤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나와요. 준혁은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수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전등 기능을 켜고 주변을 비췄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정말 착각이었나. 수민이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기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 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다시 가방을 열어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혜진의 사진과 함께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혜진 - 오전 5시 도장, 6시 응급실 출근, 저녁 11시 퇴근 혼자 다닌다. 호신용품 없음. 지하철역 3번째 출구 이용 - CCTV 사각지대 있음. 준혁은 펜을 들어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어요. 김수민 기자 - 변수. 제거 필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물 금단 증상이 시작된 것이었죠. 준혁은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삼켰어요. 조금만 더 참자. 약이 들어가자 떨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져 갔죠. 준혁은 병원 출입 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 밤 약품 보관실에 한 번 더 가야 해. 그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용 계단을 이용해 지하 2층 약품 보관실로 향했죠. 복도는 어두웠어요. 준혁은 카드를 리더기에 댔습니다. 삑. 문이 열렸어요. 준혁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죠. 선반에는 각종 약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프로포폴, 케타민, 그리고 그의 손이 향정신성 약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세요? 복도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약들을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이상한데. 분명 불빛을 봤는데. 경비원이 약품 보관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준혁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위험했어. 하지만 이제 준비는 끝났어. 그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충분한 양의 약물이 들어 있었죠. 박혜진. 오늘 밤이야. 내가 나를 무너뜨린 그 지하철역에서 이번엔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준혁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혜진을 기다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준혁은 몰랐습니다. 수민이 주차장에서 느꼈던 불안감 때문에 병원 보안팀에 신고했다는 것을. 그리고 CCTV를 확인한 보안팀이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밤 11시. 혜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응급실에서 폭력 환자를 진정시키느라 온 힘을 다 썼죠. 의사 가운 주머니에는 여전히 청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혜진은 이 루틴이 주는 안정감을 좋아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은 한산했어요. 막차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뜸해진 것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 제발. 그만.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혜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죠. 비상계단 근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혜진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수민이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후드를 쓴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조용히 해. 금방 끝날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약물에 취한 듯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혜진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거기 멈춰요. 남자가 휙 돌아봤습니다. 후드 아래로 보이는 얼굴. 혜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최준혁. 준혁의 입가에 뒤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죠. 박혜진. 드디어 왔군.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년 전 퇴출시킨 그 인턴.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주사기 내려놔요. 내려놓으라고? 당신이 나한테 명령해?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손에 든 주사기가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의사로서 그녀는 준혁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했죠. 동공확장, 손떨림, 과도한 땀. 명백한 약물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준혁 씨, 당신 지금 약물에 취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닥쳐. 내가 미쳤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준혁이 수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수민이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제발. 살려주세요. 혜진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수민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준혁 씨, 그 주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준혁이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프로포폴, 케타민, 그리고 내가 특별히 조합한 칵테일이지. 이거 한 방이면 어떻게 될까? 당신도 의사니까 알겠지?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조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호흡마비, 심장 정지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런 걸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면 당신은 진짜 끝이에요. 아직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킨다고? 난 이미 끝났어. 당신이 끝낸 거야. 준혁의 절규가 지하철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왜 나였어? 왜 하필 나를 신고한 거야? 혜진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의사는 생명을 지켜야 해요. 생명. 내 생명은? 내 꿈은? 준혁이 갑자기 주사기를 수민의 목 가까이 가져갔어요. 수민이 숨을 멈췄습니다. 혜진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20년 동안 단련된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알아요, 준혁 씨.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니에요. 혜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준혁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 한 발만 더 오면 이 여자한테 주사 놓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기자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준혁이 수민을 노려봤습니다. 기자. 그래, 너도 한패구나. 박혜진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닥쳐. 준혁이 주사기를 수민의 팔에 대려는 순간이었어요. 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사의 따뜻한 눈빛이 사라지고 전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타났죠. 20년 전 올림픽 결승전에서 보였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준혁과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3m. 2걸음이면 닿을 거리였죠. 하지만 준혁의 손가락이 주사기를 누르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걸음은 빨랐습니다. 준혁이 반응하기도 전에 거리가 좁혀졌죠. 두 번째 걸음과 동시에 혜진의 손이 뻗어 나갔어요. 정확히 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유도에서 배운 손목 꺾기 기술이었죠. 하지만 의학 지식을 더해 정확한 압박점을 눌렀어요. 준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또 다른 주사기를 꺼냈어요. 죽어. 다 같이 죽자고. 준혁이 주사기를 혜진에게 찔러 넣으려 했습니다. 혜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몸을 낮추며 준혁의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소에 걸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유도 기술이었죠. 쿵. 준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그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아 멀리 던졌어요. 놓으라고. 준혁이 몸부림쳤지만 혜진은 그를 단단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혜진은 준혁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어요. 그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졌죠. 맥박이 너무 빨랐어요. 약물 쇼크. 혜진의 의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준혁 씨, 정신 차려요. 언제 약을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어요? 준혁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지하철역이에요. 약물 쇼크 환자 발생. 즉시 구급차 보내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하면서도 준혁의 기도를 확보했어요.
그를 옆으로 눕혀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게 했죠.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을까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수민을 봤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요. 네, 덕분에.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은 여전히 준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였지만 지금 그는 생명이 위험한 환자였어요. 버텨요, 준혁 씨. 포기하지 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의사의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혜진은 구급대원들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프로포폴과 케타민 혼합 추정 약물 과다복용 증상 보임. 현재 호흡 불규칙 맥박 분당 140회 이상.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봤습니다. 선생님, 의사이신가요? 네, 이 병원 응급의학과 부원장입니다. 혜진이 병원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죠. 그들은 즉시 준혁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혜진이 함께 구급차에 오르려 하자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부원장님, 피해자분도 함께. 혜진이 수민을 돌아봤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김수민 씨, 같이 병원 가요. 검사 받아야 해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구급차 안. 준혁에게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3년 전 그녀가 신고했던 그 젊은 인턴.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혜진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쇼크 상태 들어갑니다. 혜진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준혁의 목 부위를 만져 경동맥을 확인했죠.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준혁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혜진.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그의 귀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어요. 미안. 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뛰어내려 소리쳤어요. 약물 중독 환자. 즉시 처치실로. 응급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혜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부원장님, 무슨 일이?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환자부터. 의료진이 준혁을 처치실로 옮겼어요. 혜진도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부원장님, 부원장님도 다치신 곳 없으세요? 손에 피가. 혜진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 봤어요. 준혁과 몸싸움을 하면서 생긴 작은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죠. 그제야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상처예요. 하지만 간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치료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경찰도 오고 있답니다. 혜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의료 사건이 아니었죠. 폭행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치료실에서 혜진은 상처 소독을 받았어요. 따가운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녀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준혁이 병원 주변을 배회했다는 것, 약품이 도난당했다는 것.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 놓쳤죠. 부원장님. 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팔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물어야 할 말인데요. 김 기자님은 어떠세요? 덕분에 무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민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요? 주사기를 든 사람 앞에서. 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올림픽 경기장이 떠올랐어요. 결승전 마지막 10초. 상대는 그녀보다 훨씬 컸지만 혜진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는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박 부원장님, 최준혁 환자 안정됐습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의식은? 아직 회복 안 됐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잘 해주셔서.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 3년 전 우리 병원에서. 네, 알아요. 제가 신고했던 인턴이에요. 의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부원장님을 해치려 했는데. 혜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의사는 환자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혜진과 수민은 각각 진술을 했습니다. CCTV는 없었지만 수민이 휴대폰으로 일부를 녹음한 것이 있었죠. 부원장님, 정당방위로 인정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이 안심시켰지만 혜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새벽 2시. 혜진은 준혁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가 보였어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왜 이렇게까지? 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박 부원장 괜찮아? 네, 원장님. 오늘 일 들었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병원장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이 젊은이. 한때는 촉망받던 인턴이었는데 제가 너무 가혹했나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의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해. 약물에 의존하는 의사는 위험해. 하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자네는 그를 도왔어. 오늘 밤 그의 생명을 구했잖아. 병원장의 말에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혜진은 밤을 새웠어요. 준혁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죠. 오전 8시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혜진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준혁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죠. 왜 여기 계세요? 당신은 내 환자예요. 혜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를 구하셨어요?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 의사니까요. 혜진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약물 중독은 병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준혁이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의사의 따뜻한 시선만이 있었죠.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그날 혜진은 2가지 본능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싸우는 본능과 치료하는 본능.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2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진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병원 대회의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의료기관 폭력 예방 시스템 개선 회의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병원 관계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혜진이 연단에 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혜진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죠. 첫째, 약품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 이중 잠금 장치와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보호됩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더 중요한 것은. 혜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을 위한 호신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부원장님, 우리가 싸움을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유도의 기본 원리를 의료 현장에 맞게 변형한 거예요. 공격이 아닌 방어, 제압이 아닌 진정에 초점을 맞췄죠.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부원장이 직접 강의를 맡아주실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응급의학 전문의. 이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겠죠.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혜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이런 주목은 익숙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난 후 혜진은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부원장님. 수민의 목소리였어요. 혜진이 돌아보니 수민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사 보셨어요? 수민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의사 생명을 2번 구하다. 제목 아래에는 혜진의 뒷모습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장에서 유도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어떻게 이 사진을? 병원 홍보팀이 제공해 주셨어요. 부원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수민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진짜 영웅이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다행, 강한 것보다
따뜻한 게 더 멋져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시겠죠. 수민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알아요. 부원장님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최준혁 씨는 어떻게 됐나요? 수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진이 대답했어요.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의지가 강해서 잘 회복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혜진이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며칠 후 병원 지하 체육관. 혜진이 개발한 의료진을 위한 호신술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20명 정도의 젊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죠. 혜진이 유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박혜진입니다. 한 인턴이 속삭였어요. 와, 진짜 금메달리스트.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원칙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외의 말에 수강생들이 놀랐어요. 호신술인데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의사예요.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과 환자를 보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녀가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부드러운 제압입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차원자가 나왔습니다. 건장한 남자 간호사였죠. 저를 밀어보세요. 남자가 혜진을 밀었어요. 순간 혜진의 몸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남자의 힘을 받아 흘리고 살짝 비틀어 균형을 잃게 만들었죠. 남자는 어느새 매트 위에 앉아 있었어요. 다치지 않았지만 완전히 제압당했죠. 우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수강생들이 둘씩 짝을 지어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며 자세를 교정해 줬습니다. 힘으로 하지 마세요. 물이 되세요. 부드럽지만 강한 물. 1시간이 지났을 때 모두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혜진이 마무리하려는 순간 한 간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부원장님, 왜 의사가 되셨어요? 금메달리스트면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 혜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강생들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20살 때 큰 부상을 당했어요. 선수 생명이 끝날 뻔했죠. 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몸도 마음도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힘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녀가 수강생들을 둘러봤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 밝게 웃었어요.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다음 주에 봐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많이 좋아져 있었죠. 부원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아직 안정이 필요한데. 준혁이 수줍게 웃었어요. 수업을 보고 싶었어요. 복도에서 몰래 봤죠. 혜진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그리고 부러웠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혜진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물론이에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중독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니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이 그의 눈에 다시 빛나기 시작했죠. 저녁 혜진은 다시 도장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강생들 중 몇 명이 함께 왔죠. 부원장님,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새벽의 도장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죠. 혜진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의사로서의 사명과 운동선수로서의 본능.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